예, 최신 이슈의 의문점을 날카롭게 핵심 질문을 통해서 짚어보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IQ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의 IQ를 높여주실 분은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주말 사이에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정말 숨가쁘게 일정들이 진행됐는데 네. 월요일 날 오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말 동안의 사고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주말마다 사고가 터집니다. 예. 그것도 꽤 큰 사고가 최근에 자꾸 터져서 좀 걱정인데요. 예. 예, 뭐 일단 노원구에서 이제 그 화재 사고 있었습니다. 예. 아파트 화재 사고도 있었고 또 의정부에서 모델하우스에서도 화재가 또 발생한 사고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서 정말 어렵사리 8일 이제 새벽에 예산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출산 장려금 250만 원 없었던 일. 날라갔고요. 예, 날라갔고 또 이 극빈 노인들에게 그치. 지급하기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던 10만 원도 없던 근데 일이 그거를 됐습니다. 이제 추가 지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뭔가 더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잖아요. 네. 기초연금을 주는 만큼 이미 그 기초 수급을 받아야 되는 분들의 돈을 뺏어갔던 거를 네. 그나마 좀 반만이라도 좀 더 주자. 그런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줬다 뺏는 걸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것도 그냥 없던 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건 이유가 참 가관이더라고요. 네. 다른 그런 기초 취약계층들과 형평성을 거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복지 예산을 줄이고 대신에 세비는 인상했죠, 그죠? 자기네들 세비는 2천만 원이나 인상했어요, 1인당.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SOC 예산도 1조 2천억이나 네, 증가를 지역구 시켰고 민원사업 다 챙기고. 답답합니다. 예. 자, 그래도 지금 주말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 아마 KTX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IQ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열차 탈선까지 잇따른 KTX 사고 원인과 대책은? 자, 지금 지난 8일이었죠. 7시 반쯤에 강릉을 출발해서 서울로 가던 KTX. 출발한 지 5분 만에 선로를 이탈했는데요. 그래서 사상자도 지금 났습니다. 처음에 또 코레일 사장님께서 나와가지고 한파 때문일지 모른다. 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네. 더욱더 지탄을 받았는데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그 사건의 개요를 잠깐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강릉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서울로 오던 그 KTX 열차가 네. 출발한 지 5분 만에 갑자기 탈선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기선이 있는 지점이었어요.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기관차하고 이제 1호 열차가 예. 완전히 옆으로 꺾였어요. 그 그렇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앞에 그 기관차가 갑자기 퍽 정지를 하니까 맞아요. 뒤에 차들이 관성 때문에. 일종의 약간 추돌 비슷하게 그렇죠. 타면서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맞습니다. 그런 아우, 저 그림만 봐도 끔찍해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칸에 탔던 분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예. 거의 이제 그야말로 영화 같은 것이 지금 현실로 지금 이렇게 드러난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금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는 규명하지는 못한 상태. 그런데 이 부분은 네, 좀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게 당시 강릉 지역 기온이 영하 7도, 8도 정도였대요. 그렇습니다. 근데 강릉은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7도, 8도 갖고 한파 때문에 이랬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나와서 예. 아니, 이 갑작스런 그 기온 급강하로 말미암아서 선로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발표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게 실화냐? 아, 그러니까. 저분은 제가 아니, 보기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추운 나라에서도 철도 운행 잘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당장 지금 나온 얘기가 네티즌들이 예. 아니 그럼 시베리아에서는 맨날 탈선 사고 나야 되겠네. 예. 라는 반응이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 그 말을 갖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기온의 급변화에 따른 선로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겠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 계속 파악 중이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코레일의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KTX를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KTX뿐만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철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지 않으면 예.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그 기온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기질이 많이 나빠지면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기온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예. 제 어렸을 때는 기온 20대 30도도 영하 이렇게 내려갔었거든요. 맞아요. 하다못해 6.25 사변 때도
그러니까 6.25 얘기를 하시면 너무 오래된. 아, 그런가요? 예. 예. 60년대, 70년대 예. 그 추울 때도 열차 운행 잘했습니다. 예. 예. 탈선 사고 없었어요, 별로.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최첨단 KTX가 기온 때문에 야, 저렇게 탈선 사고가 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설명인데 이 좀 급한 김에 그냥 설명을 하신다고 하신 게 정말 굉장히 악수가 되신 거죠. 아니 주변에 네.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설명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던가 그랬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제일 처음 나와서 국민들에게 해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른바 워딩을 잘 준비를 해서 그렇죠. 참모들이 준비한 멘트 그 이상 벗어나는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직원들이 뭐 이렇게 과연 얘기하라고 할 거는 준비해 아닌 것 준 같아요. 걸까 예.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발언이 나와서 깜짝 놀란 거죠, 온 국민들이.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사과를 직접 대신하고 나서서, 그리고 예. 또 코레일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핵심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오늘의 이슈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IQ 첫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KTX 열차 탈선 사고의 원인은? 자, 지금 일단은 나오는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이제 선로 전환기의 오류 때문인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고 원인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는 벌써 이제 초동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제 선로 전환기에 분명히 있었던 거, 네. 그건 맞고 네. 선로 전환기, 그러니까 선로가 두 선로가 있는데 양쪽에 이제 각각 선로 전환기가 설치돼 있는데 그 케이블이 뒤바뀌어 연결이 돼 있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일단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뒤바뀐 팩트죠. 채 연결할 수가 있냐는 예. 거죠. 그런데 그걸 과연 누가 뒤바꿨으며 예. 그 뒤바뀐 시기가 과연 언제냐? 지금 라는 얘기인데 9월 17일 날 뒤바뀌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건 아, 정말 그렇죠. 아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코레일 측이 처음에 이제 코레일 사장이 설명한 게 한파 때문이다. 예. 두 번째가 이 선로기가 케이블이 네. 뒤바뀌어 있는데 예. 1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다.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네티즌들이 아니 1년 전에 그렇게 오류가 있었으면 벌써 탈선 사고가 났어도 몇 번이나 났을 텐데 예. 그동안 멀쩡하던 게 왜 갑자기 그날 났는지 그거는 그 직전에 뭔가 케이블을 누군가 교체했거나 하지 않으면 예. 바꿔서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까지 지금 진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티즌 수사대가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코레일보다. 아유, 이런. 자, 네. 열차 사고에 대한 국민적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응답을 해야 될 차례인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진단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 국민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남강릉 분기점의 선로 전환기에 네. 신호 제어 시스템의 회로가 뭐 바뀌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일단 그걸 믿기가 좀 어려운 것이 이제 한번 세팅해 놓으면 2년 동안 세팅을 해놓은 상태로 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태껏은 고장이 안 나다가 이제 와서 고장이 난 건 뭐냐 이런 네. 부분에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뭔가 그 선로 전환기 자체에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회로가 뒤바뀌어져 있던 걸 이제야 안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는데 네. 설사 그렇다고 해도요. 이 선로 전환기가 벌써 고장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6월에 설치돼가지고 지금까지 1년도 안 그렇습니다. 됐는데. 지난해 6월에 설치한 예. 거죠. 그리고 평창 올림픽 때 멀쩡히 잘 사용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와서 이게 문제를 일으켰냐 예. 이런 거죠. 평창 올림픽 때는 날이 더웠나요? 날이 더웠죠 그때는. 평창 그때는 올림픽 때 춥긴 날이 추웠- 더웠습니까? 그때는 아니죠. 굉장히 추웠습니다. 예, 그때도 추울 죄송합니다. 때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추울 때도 멀쩡하던 선로가 왜 지금 와서 이상을 일으켰느냐 예.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 코레일 측에서 추가로 해준 것도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선로 케이블 뭐 회로 이쪽은 함부로 손을 절대 대면 안 된답니다. 예. 그야말로 이게 굉장히 민감한 기계고 또 이 전문가들이 아니면 또 고압선도 지나가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손을 이제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또 바뀌어 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걸 발견했다? 그 사이에 오류가 없다가 그날만 오류가 발생했다? 예. 사실은 이날 사고 나기 직전에
오류 메시지가 떴다는 거 아니에요? 네, 메시지가 그래서 떴대요. 현장에 여기에 있는 영무원들하고 현장 어찌됐건 저 기술자겠죠? 예. 하고 같이 이제 가서 점검을 이제 1차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한 명이 그 선로 전환기 예. 직접 또 이렇게 조작도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선로 이제 교체를 하고. 예. 자, 그 과정에서 또 열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이분은 또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넘어지고 뭐 지금 부상까지 입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아하. 자, 이런 걸 보면 그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죠. 아하.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티즌 수사대 쪽에서는 예. 뭔가 좀 이렇게 코레일 측이 지금 숨기고 있다.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말 못할 사연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사실은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이 선로 전환기만 문제겠느냐? 다른 것들도 전수조사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당연히 예. 이제 할 거라고 봅니다. 또 예. 해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게 애초부터 부실 시공이 좀 돼서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게 잘 견디기 힘들게 이렇게 장치들이 예. 좀 부실 장치들이 좀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예. 다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건 전수조사를 이제 아마 할 것 같고. 예. 그런데 이 유사 사고가 사실은 이제 광명역에서도 한번 발생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그 직원이 이렇게 이거 교체를 자기 임의대로 했다가 예. 결국 사고가 발생했던 맞아요.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네티즌들 내지는 전문가들은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코레일 근데 측하고 코레일 측의 설명하고 달리. 지금 정말 의아한 것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유사한 점들이 현장에서 그 문제를 조치하러 간 사람에 의해서 네. 오히려 문제가 더 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그럼 충분한 전문적 보수 인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자, 이게 이제 이원화돼 있다는 거 이건 아닙니까? 섬찟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청을 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인력이 상주를 뭐 아마 큰 역 같은 데는 상주를 할 텐데 예. 또 그렇게 크지 않은 역들 같은 경우는 상주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순회 점검하는 식으로 예. 할 가능성이 높은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알겠습니다.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뭐 그 사실은 그런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조작을 하다가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루 걸러 한 번꼴로 열차 사고 발생이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지난달 19일에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KTX 열차가 포크레인을 들이받았던 사고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3명이 부상했죠. 최근 20일 사이에 발생한 열차 사고만 10번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들이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종류 사고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기관차가 포크레인하고 부딪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게 그 구간이 또 고속 주행 구간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잖아요. 예. 우리가 타봐서 알지만. 예. 자, 그런데 그 앞에 포크레인이 있는 걸 못 봐서 아니 뭐 자동차끼리 충돌하는 사고는 많이 봤지만 열차하고 포크레인이 충돌한 사고 전 처음 봤어요. 사실은. 예. 그런 사고 그리고 있었죠. 오송역에서 또 그 인근 지역에서 뭐 전기 공사를 하고 있었던 탓이라고는 하지만 전기 공급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끊기면서 그것도. 예, 예. KTX 열차가 타고 멈춰서서 한동안 주행을 못 그게 하는. 바로 다음 날이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틀 뒤에 또 네. 분당선 열차가 복정역과 수서역 사이에서 멈췄는데 이것도 코레일 운영하는 지하철이에요. 네. 그리고 24일 발생한 저 사고도 굉장히 광명역과 황당했잖아요. 오송역에. 예. 이거 고장으로 그냥 운행 지연돼 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또 기다리시고. 그 지연된 예. 이유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8일 날 호남선 하남역 인근에서 작업자가 새마을 열차에 치여 사망했죠. 그리고 그날 용산역으로 가던 호남선 KTX 열차가 익산역 부근에서 멈춰서 저것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8일에 또 서울행 KTX 열차가 대구역에서 무려 30분 동안이나 멈춰 있었고, 그리고 이날 강릉에서 결국 탈선하는 그런 사고까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코레일의 대처는 한번 따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속으로 10번 이상의 네. 사고들이 일어났던 원인에 대해서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자, 위기 상황에 매뉴얼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매뉴얼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매뉴얼은 있겠죠.
근데 매뉴얼대로 네. 진행이 안 근데 됐잖아요. 매뉴얼대로 진행을 이제 못하는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런 그 복잡한 하청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또 다른 원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야말로 이 기강이 해이해가지고 예, 제대로 사실은 근무를 안 하거나 이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발생한 사고들을 보게 되면 인재성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뭔가 지금 지금 코레일의 그 인력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기계는 고치면 되는데 예.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융화를 이제 도모를 하고 뭐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잘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지만 나오는 얘기가 최근에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뭐 회사를 그만뒀던 분들이 해고됐던 분들이 KTX 뭐 승무지부에서 해고를 예, 했던 분들. 다시 이제 들어오고 예. 뭐 이런 과정에서 내부 갈등도 좀 있고 뭐 이렇다 그래요.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좀 인화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거를 빨리 봉합을 하지 않으면 이런 유의 사고, 자잘한 사고들은 자꾸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지금 코레일 내부 사정을 아는 분들이 전해서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어보면 일할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직원들이 적잖이 있다 그래요.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 게 일할 분위기가 아니게 만든 것들은 사실 경영진의 책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영진들이 사실은 그 갈등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최근에 비상경영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비상경영 체제 하에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예. 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미 KTX 승무지부의 그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자신들이 해고당하듯이 수많은 정비직의 사람들이 구조조정당했고 또 그 정비 업무들이 외주화됐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사고는 계속 터지고 그런 상태에서 경영진은 새로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 직원들과 이 기존에 있던 직원들 간의 갈등도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영진들이 관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좀 듭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KT 아현지국 사고 이제 얘기를 예. 할 때 민영화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이 시설 투자가 잘 안 됐다. 맞아요. 그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하청 구조로 돼 있다 보니 예. 인력도 그러니까 인력 구조 조정 자꾸 하다 보니 예. 인력 조달도 잘 안 됐던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유사한 그 문제점이 여기서도 나오는 좀 거죠.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열차 사고는 정말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책 마련은 없고 심지어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도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잇따른 사고에 시민들 불안해서 타겠냐. 열차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보다 체계적인 대책은 없는지 전 한국교통대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의 전영석 교수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열차 탈선 사고 당일 현장에 나온 국토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들이 선로전환기 훼손 연결 오류를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이 사전에 네.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모든 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 어떤 위험이 있느냐, 위험을 식별하고 나면은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은 굉장히 다양한 거기 때문에 예,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예방 가능의 원칙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KTX 탈선 사고가 지난 2011년 광명역에서 생긴 사고와 유사하다고 계속적으로 언론도 보도하고 있고요. 당시에 신호가 계속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사고도 선로전환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뭔가 거기서 수동으로 조작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선로전환기 등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열차 사고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실념이나 착각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인적 오류가 시스템에서 반응이 되지 않도록 차단이 될 수 있는 안전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대책들이 마련이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단 사고 발생됐다는 거는 그와 같은 안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예. 마련됐다 하더라도 유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된 거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코레일의 열차 사고 상당수가 차량 고장이라든가 또 시설문의 장애라든가 이런 걸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열차 지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11월 19일 이후에 10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네. 빈번히 발생하는 열차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지 않냐는 주장들이거든요. 그 교수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떤 그 철도교통 시스템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각 그 선로, 신호, 전기, 차량 이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 인력이 부족하거나 예. 그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을 때는 예. 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교수님께서도 인력 부족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력을 줄일 때에 예. 그 사람에 의해서 하던 일이 어떤 기술적인 시스템,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대체가 가능하고, 대체했었을 때에 기존에 하던 것보다도 기존에 하던 것과 비교했을 때에 안전수준이 낮지 않는 것이 입증이 돼줘야 예.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런 변화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새로운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니까 기술적인 발전들이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긴 하지만 충분히 점검이 돼야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력이 사실상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냐는 그런 의심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지금 2014년서부터 KTX에 발생한 사고 원인이 부품이나 제작 결함이다라고 결과적으로 정리가 된 게 38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네네.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 혹은 기술적 완성도가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떤 새로운 부품,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철도에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예. 그걸 충분하게 그 안전성이라든지 그 효율성을 입증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영업하는 그 차량, 그다음에 철도에 적용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는, 그런 것이 또 빈번하게 발생됐다는 거는 사전에 그런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의 검증이 더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기술력의 네. 한계라기보다는 기술의 검증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한국교통대학교 그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의 전영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탈선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강릉선 KTX. 지금 사흘간의 밤샘 복구 작업 끝에 오전에 열차 운행이 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열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국토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번 코레일 경우에는요. 예. 역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예. 사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코레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화가 아닐까. 그렇죠. 팀워크를 빨리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부실화된 그 시스템을 빨리 복원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좀 하청 구조도 예.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하청업체들은 그러니까 일정한 능력을 가진 인력을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그 기술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허점들이 곳곳에서 지금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잘 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사실은 알짜배기 노선이라고 하는 SRT가 분리되면서부터 뭐 경영에 대한 압박 오고 네. 그러면서 구조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겹쳤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SRT하고의 어떤 통합 이런 것도 모색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근본적인 원인이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은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